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한 코스피는 0.2%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0.00% 이렇게 그냥 전일과 주가지수가 똑같이 끝났습니다.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관련돼서 코인 쪽이 조금 움직인 부분도 있고요. 2차전지라든지 미디어, 엔터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셀트리온은 2% 이상 하락을 하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0.5% 상승하는 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요. 두 지수 다 고가권인데 개인만 순매수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도 시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젠이 현재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원래 입력은 어디에 됐었나 봅니다. 보면 한국경제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백신 보급으로 변곡점을 맞은 시젠, 하반기 신사업 M&A 전략의 윤곽, 이런 부분으로 나왔는데 작년 매출의 80%가 진단키트에서 발생하고 이제 비코로나 매출을 30%로 늘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서 보면 이 부분이 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어떤 내용이냐, 시젠 IRPR 시장 전무님께서는 성장성을 둘러싼 우려가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왜냐면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진단키트로 갔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이 1000만 명 이상 접종을 받으신 상황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진단키트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아마 언급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신사업, 인수합병, M&A 등에 관한 일부 결과가 하반기에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시젠이 목표라는 글로벌 분자 진단의 대중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주도업체로서 주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고 이를테면 코스피로의 이전, M&A에 대한 어떤 계획들,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매도의 타겟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회사 내부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지수입니다. 주가지수. 코스피는 0.17% 상승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내리 팔았습니다. 또 코스닥도 997.37포인트, 정말 아쉽죠. 1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0.04% 죄송합니다. 0.07%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1300억, 46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조금 주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닥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살짝 눌리다 손 치더라도 5이평선 깨지 않고 반드시 1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은 화요일밖에 안 됐고요. 이번 주 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를 바라보고, 3258포인트 굉장히 이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난번 3264포인트까지 상승한 후에 한번 음봉 맞고 내리 양봉입니다. 단봉으로. 역시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기관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던지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자리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좀 한번 보고 싶은 게 증시 자금인데요. 그 증시 자금 현재 예탁금을 한번 보면요. 예탁금은 아직도 65조 정도. 이게 아마 코스닥 코스피 합친 금액일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예탁금 자체는 이게 예탁금인데 빨간색이요. 65조로 여전히 60조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신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가 고가권일수록 신용융자 비율이 좀 많이 있어지고
신용융자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고가에선 또 개인은 더 사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면 이내 신용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뭐 10%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흔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증시 자금이 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주가 지수도 높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넘치는 유동성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용의 비율이 높다, 신용 자금이 너무 높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밀리지는 않는 되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증시 자금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즌은 어떤가? 우선은 중요한 자리였죠. 시즌 보시면 양봉 나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12평선도 돌파해주면서 22평선 두 번 터치해주고 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음봉이 나오거나 도지가 나오거나 아래 꼬리 달면서 음봉이 나오면 모레쯤에는 다시 한번 20평선 돌파 시도로 나와서 저는 돌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밀려버리면 다시 6만원대를 터치하러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음봉이 하나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런 식의 봉이 하나 나왔다, 그죠? 음봉이 하나 나왔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지지라인 받고 요런 식의 양봉이 하나 좀 나와주면서 뭐 이렇게 단봉식으로 한 뭐 2개든 3개든 요렇게요. 이평선 자체도, 그죠? 이평선 자체도 조금 이렇게 돌파해주는 요런 흐름들, 그 얘가 다시 한번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이쪽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는 좀 요런 흐름이 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음봉을 맞고 또 지수가 빠지든 외국인이 매도를 하든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6만원을 터치해주면 여기가 지지가 안되면 밀리는 겁니다, 쭉.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여기서 수를 정말 양봉의 수를 좀 두면서 뭔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야지 않으면 다시 한번 6만원에 대한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면서 하방 쪽으로 더 밀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다시 한번 20평선 돌파해주면서 이평선을 돌파 후에 안착만 된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좀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순매수를 보면 오늘의 매도는 외국인이 2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5억 정도. 사실은 그렇게 따져본다면 기관은 여전히 사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고 외국인은 계속 좀 매도를 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스닥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300억 가까이 순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여전히 시즌에도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벗어나는 해석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아울러서 현재 보면 이 자리는 상당히 지금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은 맞고, 그 다만 이제 어떤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때에는 보통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완전히 수축을 좀 해주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면서 볼린저 밴드가 좀 더 수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표상으로 봤을 땐요. 물론 지금 스토캐스틱상으로는 과매도권이라서 충분히 더 과매수권까지 상승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흔들흔들하면서 20평선 돌파만 해주면 이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매매에 한번 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시젠이 물론 오늘 2.13% 빠졌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헬스케어, 제약, HLB, 약간 그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제넥신 같은 다 빠졌어요. 아, 시젠만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이 1,800억 정도였나요? 1,300억 정도 가까이 순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영향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나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렸지만 너무 답답해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판단하고 포기해버릴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지수가 눌렸고 이 시즌 자체도 밀렸기 때문에 공유도 비율은 높아졌죠.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번 주 남은 3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뭐 그렇다 쳐도 내일하고 모레 양일 중에 최소한 이 음봉이 이어지는, 내리 뭐 또 음봉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 여기를 제대로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 하루 정도 밀려도 그 다음날 확실히 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본다면, 이제 여기는 바닥권이라고 충분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왔는데 이걸 제대로 돌파해서 안착해주지 못하고 또 시간을 끈다면, 그렇게 되면 또 지지부진하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과연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제휴 콘텐츠 등록 못하신 분들이라면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 좀 부탁드리겠고요. 유한타 스마트 계좌 개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셔서 제휴 콘텐츠 쩐데리 조회 후에 등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유한타 고객이신 분들은 1588-2600으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해 주시면 제휴 등록이 됩니다. 제휴 등록해 주신 후에는 제휴 전문가 탭 HTS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차트, 세 가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무료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